7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얼굴이 밝고 평온하지만 어떤 분은 생기가 없고 항상 지쳐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많이 배운 거? 역시 아닙니다. 성공한 자식이 있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2025년 노년 행복 연구 결과 7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건 소득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70대는 6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체력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삶의 무게도 다릅니다.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덜어낼 때입니다. 이것을 알면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되지만 모르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해답을 알게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2세 오말순 씨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말순 씨는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성적 걱정, 대학 걱정, 취직 걱정,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걱정, 손주 걱정, 아들이 45살이 된 지금도 걱정이 안 멈췄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했는데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닐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괜찮을까? 하루에 문자를 서너 번 보냈어요. 밥 먹었어? 퇴근했어? 오늘 어땠어? 아들이 답장을 안 하면 불안했어요. 10분, 20분, 30분. 답장이 없으면 전화했습니다. 왜 문자 안 봐? 엄마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 중에도 잠깐 볼 수 있잖아. 엄마, 나 일해야 해요. 그날 오후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사고 났어요. 말순 씨는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전화를 안 받아? 크게 다친 거야. 의식이 없는 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온몸이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옆집 이웃이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극도의 불안 상태로 오셨어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말순 씨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멀쩡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주차장에서 범퍼 살짝 긁힌 거야. 보험사에 전화하느라 전화 못 받은 거예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45살이야. 엄마 걱정이 이제 엄마한테 병이 되고 있어. 오늘 내가 멀쩡한데 엄마가 응급실에 왔잖아. 엄마, 제발 나 믿어줘. 나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걱정하면 나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말순 씨는 아들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믿을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퇴원하고 나서 말순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문자를 참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참았습니다. 대신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줬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 폈네. 예쁘다. 처음으로 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후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랬구나. 저녁에 아들한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말순 씨가 웃었어요. 나 오늘 꽃 보고 하늘 봤어. 좋았어. 엄마 잘하셨어요. 2025년 가족관계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부모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2.8배 높이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믿는 겁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면 내 심장이 살고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줄여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입니다. 75세 김복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복순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주 생일이었거든요. 미역국 끓여야 하고, 잡채해야 하고, 불고기 재워야 하고, 전 부쳐야 했어요.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머리가 이상했습니다. 한쪽이 띵하고 어지러웠어요. 왜 이러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오늘 생일상은 차려야지. 그때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해야지. 어머님 저랑 같이 해요. 아니야. 네가 왜 해? 내가 할게. 오전 10시였어요. 전 부치다가 복순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뇌졸중 전조 증상이에요. 30분만 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0분이요? 네, 아슬아슬했어요. 증상 느끼셨을 텐데요. 왜 참으셨어요? 복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손주 생일상 차려야 해서요. 의사가 잠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일상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일상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해요. 엄마 없으면 생일이 무슨 의미 있어요. 복순 씨는 아들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생일은 지낼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아들한테는 진짜 생일이 없겠구나. 퇴원하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있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렸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냥 앉아서 봤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저거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렸는데 맛있네. 설거지 끝난 부엌이 깨끗했어요. 내가 안 해도 깨끗하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이 안 무너졌네. 오히려 더 좋았네. 2025년 노인 건강연구에서 70대 이상 여성의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60대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할 수 있어도 안 할 권리, 이제 여러분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 그게 70 이후 내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입니다. 77세 박정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래 씨는 50년 된 원망을 품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 시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린 새댁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냄비를 들여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우리 아들이 이걸 먹어야 해? 정래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노력해서 끓인 국인데.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정래 씨를 구박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고, 청소가 어떻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정래 씨는 50년 동안 그 말들을 가슴에 쌓았어요.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래 씨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혼자 밥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데.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구박했을까? 딸이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생각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 엄마 그러면 엄마만 힘들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안 돼. 어느 날 정래 씨가 방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30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펼쳐봤어요. 시어머니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오늘 또 구박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억울하다. 서럽다. 페이지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래 씨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걸 들고 살았구나. 30년 동안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녔구나. 일기장을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멍하니 일기장이 타오르는 걸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걸 들고 있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불이 꺼졌어요. 힘들었던 과거가 제가 됐습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딸이 다음 날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어제 오래된 짐 하나 태웠어. 무슨 짐이요? 오래된 원망. 이제 필요 없어서. 2025년 심리학 연구에서 70대 이상이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았을 때 수면의 질이 62% 개선되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에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50년 된 원망을 들고 가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욕심과 나중에라는 미루기입니다. 73세 이순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례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습니다. 6개월을 투병하다가 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순례 씨가 서랍 정리를 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수첩이었어요.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례랑 꼭 가고 싶은 곳. 목록이 있었어요. 경주 불국사, 전남 순천만, 강원도 정동진 해돋이,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퇴직하면 가자. 2018년. 퇴직은 했는데 못 갔습니다. 애들 결혼 끝나면 가자. 2021년. 결혼은 끝났는데 못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순례 씨는 수첩을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자고 했는데 나중이 없었네.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가야겠다. 여보 못 가지.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가려고요? 경주. 아버지랑 가려고 했던 곳. 엄마 혼자요? 응, 혼자. 아버지 수첩에 있던 곳이야. 딸이 잠깐 말을 못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엄마 혼자 가고 싶어. 순례 씨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경주에 내렸어요. 불국사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갔어요. 불국사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같이 오기로 했던 곳. 나 혼자 왔어.
여기 정말 좋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첫 번째 줄에 체크를 했어요. 경주 불국사. 그 다음부터 순례시가 달라졌습니다. 아끼던 것들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 선물로 받은 찻잔 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꺼냈어요. 나중에 귀한 날 쓰려고 아꼈는데 오늘이 귀한 날이야.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2025년 노년 삶의 질 연구에서 70대 이상이 나중에를 지금으로 바꿨을 때 행복지수가 평균 35% 상승했고,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노인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끼던 그릇 꺼내세요. 가고 싶은 곳 지금 가세요. 오늘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5번째, 줄여야 할 것은 관계의 숫자입니다. 79세 강순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덕 씨는 50년 된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20살에 만났으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넘으면서 모임이 이상해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명은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씨가 며칠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한창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그 배우 이름이 뭔지. 친구가 말했어요. 순덕아, 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많아지지 않았어? 치매 아니야?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에이, 설마.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50년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 말을 나한테 해. 다음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치매처럼 보이나. 자꾸 그 말이 생각났어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 모임에 다음 달에 또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안 가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안 가겠다. 만나고 나서 기분 나빠지는 모임은 안 가겠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상처받으러 가냐?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서서히 연락이 줄었습니다. 지금 순덕 씨는 딱 한 명하고만 연락해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65년 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달라요. 만나면 자랑도 없고 험담도 없어요. 나 요즘 무릎이 아파하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병원 가자 합니다. 그냥 편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순덕 씨가 말했어요. 65년 된 친구 한 명이 50년 된 친구 10명보다 나아. 만나고 나서 기운 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 2025년 노인 복지 연구에서 70대 이상은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 우울감이 평균 45%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 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6번째, 줄여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71세 한금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금자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당에 나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람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자 씨 아들이 뭐해요? 금자 씨 아들은 작은 가게를 운영해요. 특별히 잘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 평범한 아들입니다. 아, 가게해요. 어떤 가게요? 그냥 동네 가게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과장 됐어요. 대기업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의사예요. 금자 씨는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동네 가게인데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왜요? 경로당 갔다 왔는데 별로였어. 왜요? 말하기 싫었어요. 그냥 아들이 눈치를 챘나 봐요. 엄마, 나 평범한 아들이라서 미안해요. 금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기가 죽어 있잖아요. 금자 씨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최고인데 엄마가 남이랑 비교했어. 미안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금자 씨가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아들이 뭐 해요? 물으면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게 해요. 열심히 잘해요. 어떤 가게요? 동네 가게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파는 가게요. 자랑스럽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짜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집에 오는데 손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금자 씨는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대기업 아들 가진 사람들이랑 비교하느라 이 소중한 것들을 못 보고 있었구나. 2025년 노인심리연구에서 경로당이나 모임에서의 비교 경험이 70대 이상의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의 주요 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다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내 삶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거 다 내 이야기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닿은 겁니다. 6가지 다 내려놓으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요. 오늘 자식한테 문자 보내고 싶은 걸 한 번만 참으셨다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원망이 떠올랐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셨다면 그게 세 번째예요. 아껴두던 찻잔 꺼내서 커피 한 잔 마셨다면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셨어도 오늘 하루 정말 잘 사신 겁니다. 70 이후의 삶은 더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하루가 소풍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내려놓고 싶은 것 딱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짐을 지고 살아온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사랑하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결국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